안녕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아시죠? 얼마 전 저는 시누이에게 그렇게 갚아주고 두 다리 쭉 펴고 자는 저의 신랑을 지켜보며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복수는 오랜 시간 걸쳐서 일어난다는 사실도요. 시부모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좀 개운한 기분이 강하게 드네요. 솔직히 저희 시누이 되게 얄미운 스타일이거든요. 신랑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간 저와 시누이 간의 사소한 일이라도 신경을 더 쓰고 시어머님께도 시누이에 대해 신신당부를 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일이 터지긴 했지만요. 진짜 심보가 아주 못된 사람이라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30대 후반이고 신랑은 40대 초반이니까요. 2년 전에 결혼해 아직 신혼이라 오기는 늦깎이 부부입니다. 둘 다 일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 결혼이 늦어졌습니다. 만날 때도 소개팅이라고 우겼지만 선보고 결혼했죠. 각자 회사에서는 자리 잡았지만 연애나 이런 개인사는 좀 접어두고 살았던 것이 잘 맞았습니다. 뭐 그 덕에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감사한 일이긴 했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받긴 했지만 35평 아파트에 자가로 들어올 수 있었고 생활 수준도 서로 잘 맞아 어느 쪽 하나 처지는 것 없이 시작했으니까요. 시부모님들께서도 좋으시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좋다고 결혼을 하니 너무 좋아라 하셨기에 결혼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양쪽 집에서 다 얼른 결혼해라 라는 분위기여서 잘 만나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면서 결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랑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데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해결해주는 면모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예뻐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저희 시누이는 저와 동갑인데 일찍 결혼을 해서 벌써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저와 만나기 전에는 저희 신랑이 조카들 선물도 잘 사주고 여기저기 데리고도 다니고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형제가 없어 조카가 얼마나 예쁜지 잘 모르지만 신랑은 저와 처음 만나면서도 조카들 자랑을 하며 아이 좋아하세요?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제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이라 당연히 아이를 갖는다는 전제로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몸살기도 며칠 동안 계속되고 몸이 전과는 달라 약을 먹을까 하다가 혹시 몰라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테스트기를 사놓기만 하고 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임신 테스트를 했더니 너무나 선명하게 두 줄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라서 달려온 신랑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임신을 알리자 신랑은 정말 하늘을 날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양쪽 부모님께 전화도 하고 정말 신나서 방방 뜨더군요. 아무래도 제 나이가 있기에 얼른 병원으로 갔죠. 그때 나왔어도 노산이니까요. 마침 토요일이기도 해서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신랑과 얼른 갔습니다. 검진 결과 마지막 월경 날짜로 하면 주수로는 6주가 넘었는데 심장 소리가 안 뛰어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시더군요. 불안했지만 아기는 잘 있을 거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다 그 다음 주에 방문했는데도 아이의 심장 박동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공복으로 병원에 방문하라는 말을 듣고 병원에 갔기에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는 수술을 하고 나와 신랑과 병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신랑은 괜찮아? 많이 속상하지? 당신 많이 아플까봐 큰일이네 하면서 제 걱정을 하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신랑을 보면서 다음에는 건강한 아기가 찾아와 주길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안 그래도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난임, 불임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던 터라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세상이 깜깜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양가 부모님께는 신랑이 전화를 해놓았는지 다음 주에 저희 엄마는 바로 임신 잘 되는 한약 맞춰 오셔서는 먹고 몸 잘 만들어서 다시 임신하면 돼 하시더군요. 시어머님은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기도 한다더라. 몸조리 잘해서 다시 아기 가지면 되지.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라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아기를 낳기 위해 몸 만들기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단도 몸에 좋다는 것만 먹고 엄마께서 보내주신 약도 부지런히 먹었고요. 신랑은 그런 저를 보며 고마워하면서도 혹시나 제가 힘들까봐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해주며 절 응원해줬습니다. 본인도 술도 끊고 운동도 부지런히 하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탓인지 다시 한번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뜨더군요. 이번에 잘 됐겠지 싶으면서도 혹시나 모르니 이번에는 병원 다녀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하고는 병원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검진 결과 주수가 아직 심장 소리 들을 때가 아니니 피 검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방문하여 피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렸으나 혈액 수치가 낮아 계류 유산이 된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그 연락을 받고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말에 수술하기로 하고 시간 예약을 했죠. 집에 돌아와 신랑에게 병원에서 전화 온 내용을 알리니 절 꼭 안아주더군요. 자기야, 미안해.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당신이 고생하네. 자기 몸 상할까봐 그게 걱정이다. 괜찮아? 하는데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제발 예쁜 아가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수술날이 되어 아침부터 물도 못 마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실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계속 아이와 못 만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자기야, 나 회사 좀 쉴까 봐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했더니 당신이 힘들면 그렇게 해요. 당신 생각이 그러면 우리 그러자. 라며 신랑도 제 의견에 동의해 줬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사정 말씀드리고 회사 휴직하겠다고 했더니 그저 말없이 알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께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신랑은 제가 집에 있는데도 집안일도 전처럼 도와주고 주말에는 본인이 요리를 해주곤 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한번 한약을 지어오셨고 저는 부지런히 먹었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 난임 클리닉도 알아보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건강한 아이를 만나야겠다는 의지가 더 커졌습니다. 아이만 있으면 저희 생활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신우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항상 뭐가 필요하면 연락을 하는지라 반갑지만은 않았죠. 제 상태가 상태이니만큼요. 신랑 말처럼 받지 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받아보았습니다. 언니, 지금 바빠요? 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군요. 아니요,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언니, 비상금 좀 있죠? 나 1,000만 원만 빌려줘요. 내가 이번 달 말에 줄게요.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좀 빌려줘요. 라더군요. 그렇게 큰 돈이 저한테 어딨어요. 오빠 모르게 그럴 수도 없고요. 라고 답했더니 오빠 알면 또 난리 나요. 언니 친정에 쓴다고 하고 나 좀 살짝 빌려주면 안 돼요? 나 카드값 못 갚으면 큰일 나요. 하더군요. 안 그래도 갑자기 호캉스라며 아이들과 여기저기 다니고 명품도 막 사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았지만 SNS에 올라오는 바람에 보고 말았습니다. 시댁에 행사가 있어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자기가 돈이 어디 있냐고 하던 신우이라 이게 뭐지 싶기도 했죠. 말로는 코로나다 뭐다 하고 있는 가게도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돈을 쓰기에 그래도 가게가 나쁘지 않은가 보다 했습니다. 서방님도 함께하는 가게다 보니 잘 되는 줄 알았죠. 그저 얄밉다고만 생각했지만 그 정도도 못할 형편도 아니었기에 신경 안 쓰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큰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신랑 몰래 빌려달라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신랑한테 말은 해볼게요. 그런데 될진 모르겠네요.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언니.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요. 언니가 좀 몰래 해줘요. 언니가 돈 관리한다면서요. 그 정도 여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하며 끊더군요. 그날 저녁 신랑에게 낮에 신우이한테 이런 연락이 왔었다고 하며 급한 것 같으니 좀 빌려줄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집애가 또 시작이구나. 모르는 척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빌려준 돈만 1,000이 넘어. 그것도 아직 안 갚고 무슨 소리야. 신경 쓰지 마, 당신은. 라고 하며 굉장히 화를 내더군요. 신우이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고 오빠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 저도 별로더라고요. 다음날 다시 연락을 한 신우이에게 아가씨 어쩌죠?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월말에 항상 같이 내역 확인하기도 하고 그런 걸 어떻게 비밀로 해요. 미안해요. 라고 했더니 언니 진짜 융통성 없네요. 내가 월말에 준다니까요. 그 정도도 못 빌려줘요? 언니 다른 데 쓰고 없는 거 아니에요? 하더군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더니 다들 본인처럼 사는 줄 아는 건지. 그래서 아가씨 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억지 부리지 말고요. 오빠랑 내가 이런 걸로 벌써 비밀 생기고 그러면 안 되죠. 사정은 알겠는데 우리도 빌려주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알았어요.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죠. 그래서 신랑에게도 다시 통화한 이야기는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주 뒤쯤 어머니 생신을 맞아 주말에 시댁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없는 솜씨지만 미역국을 끓이고 전도 부치고 채소 고기말이를 해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호텔 케이크도 미리 예약해서 사고 제가 좋아하는 꽃집에서 꽃다발도 샀죠. 도착해보니 시누이가 아이들 데리고 와 있더군요. 시누이는 저와 인사를 나눌 때부터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떨떠름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이들이 삼촌을 보더니 달라붙어 반가워하며 어울리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저 얼른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 서방님은 가게 때문에 못 왔다고 하더군요. 식사를 하려는데 시누이가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차린 음식보다 우리 엄마가 차린 게 더 많네? 우리 엄마 생일상 맞아? 하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그럼 너가 좀 해오지 그랬냐? 넌 맨손으로 왔잖아. 우리 아가는 케이크도 이렇게 고급진 거 사오고 꽃다발도 봐라. 너무 곱지 않니? 넌 너희 시어머니께 이런 거라도 하니? 라고 하시고 어머님께서는 예, 국이 간이 딱 맞아. 너무 맛있다. 그리고 전이랑 저 고기말이랑 손이 좀 많이 가는 줄 아니? 지는 와서 밥도 안 포면서 말만 아가 너무 고마워. 너무 행복하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입만 삐죽거리더니 밥만 먹더라고요. 신랑은 그런 시누이에게 뭐라고 하려다가 제가 꾹 눌러 못하게 했더니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다른 데 나갈까 하다가 그냥 집에서 먹자고 모인 자리라 더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요리랑은 친하지 못해 전날 하루 종일 재료 손질해놓고 당일 새벽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한 음식인 걸 신랑도 아는지라 시누이의 그런 행동들이 얄미웠을 걸 알았지만 좋은 날 분위기 망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커피와 케이크를 후식으로 먹고 있는데 시누이가 언니 진짜 돈 없어요? 아님 나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그래요? 라며 묻더군요. 오히려 제가 어머님 아버님 눈치를 보며 아가씨 나중에 이야기해요 라며 넘어가려 했는데 아니 그렇잖아. 시댁을 얼마나 무시를 하면 시누이가 돈 좀 융통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신 어머님 아버님께서 눈이 동그래져서 보시기에 당황하고 있는데 신랑이 안 그래도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해주지 말라고 했어. 너 나한테 전에 빌려간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 조금이라도 갚고 또 빌리던지 하지. 넌 양심도 없니? 그 돈 안 받을 테니까 이번엔 안 빌려준 걸로 서운해하지 말아라. 돈 1,000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라고 하면서 정리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너 또 돈이 필요해? 너 내가 2,000만 원 해주면 다 해결된다며? 너희 새언니한테 돈 얘기를 또 했어? 너 진짜 어쩌려고 그러니? 하시며 퇴근하시고 아버님은 어쩐지 요즘 얌전하다 했다. 민식이랑 민석이도 이제 저렇게 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 못 차릴래? 하시면서 역정을 내시고요. 아마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난감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접시를 치우려고 하는데 시누이가 아니 왜 지난 일들을 다 들춰내고 이래?
오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애들 키우다 보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지금 다 지난 거 돈 못 받아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리고 언니는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 사이에 했어요? 해주기 싫으니까 아주 별 수작을 부린 거지. 심보들을 그렇게 쓰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2번 그랬다며? 참나. 하는 꼴 보니 앞으로도 애 생기긴 글렀네. 라더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 아픈 부분이었으니까요.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시누이의 그 입을 틀어막고 싶더군요. 시부모님도 놀라셨는지 너 그 입 안 다물어? 라고 거의 동시에 말씀하셨죠. 신랑이 시누이에게 다가가더니 너 다시 말해봐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누이가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렇게 야박하게 구니까 오던 애도 달아나는 거야 라고 말을 이어가는 순간 신랑이 시누이 뺨을 내려치면서 발길질까지 시작하더군요. 저와 시부모님이 매달려 잡았지만 신랑의 기세가 얼마나 거친지 막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조카들은 보고 놀라 울기 시작했고요. 시누이는 맞으면서도 꽥꽥 소리를 지르며 신랑에게 덤비더라고요. 연장한 손톱으로 저희 신랑을 잡아 뜯으니 신랑 손목이나 귓가에 피가 나기도 했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막아서느라 진땀을 빼고 시부모님은 좀 말리시다가 물러서서 지켜보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난투극을 부리던 두 남매는 진이 빠졌는지 떨어져 씩씩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시누이가 너 이거 고소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라며 또 덤비는데 신랑은 고소? 해. 난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그동안 안 갚은 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이게 참고 봐줬더니 뭐가 어째? 애가 뭐? 뚫린 입이라고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있어. 너 오늘 한 말 두고두고 후회하게 해줄게. 라더니 저보고 옷 챙겨 가자고 하더군요. 시부모님께 죄송해요 라며 나오는데 오히려 아가 우리가 미안하다. 가서 마음 풀어. 괜히 생일 챙겨 먹는다고 해서는 미안하다 라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신랑은 연락드릴게요 라며 나오고요. 운전하면서도 신랑이 욕 한 번 하는 걸 못 봤던지라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손발이 후들거리더군요. 눈물이 나서 울었더니 그런 절 안아주면서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난 모습을 보였지. 미안해. 라더니 차에 타서는 본인도 울더군요. 한참을 출발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겨우 출발해 집에 도착하니 기운이 쭉 빠지더군요. 신랑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 차라도 한잔 해야지 싶어 물을 끓이는데 신랑이 일어나 나도 한 잔 줘요 하더군요. 조용히 차를 타서 한 잔씩 나눠 마시고 나서 서로 마주보니 눈이 엄청 부었더라고요. 수저 얼려놔야겠어요. 눈이 엄청 부었네 했더니 신랑이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누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고등학교 때 엄청 심하게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들은 다 강제 전학 보낼 만큼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나아지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사치가 시작됐답니다. 남들한테 후져 보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사고 싶은 걸 못 사면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고 그랬답니다. 경제적으로 못 해주실 형편도 아니었던 시부모님께서는 또 해주시곤 했고요.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대학에 가면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사치를 부리더래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일부러 돈도 안 주시고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알바를 서너 개 하느라 학교를 못 나가고 나중엔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사치는 한 거죠.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 사고 호캉스 다니고 그러면서요. 신랑이 군대에 다녀오니 카드값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면서 돈 좀 없느냐고 울고불고 하더랍니다. 막 제대한 사람이 돈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부모님께 같이 가서 말씀드리고 각서 쓰고 마지막으로 도와주기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애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 엉뚱한데 마음을 붙여 그러려니 했답니다. 이제는 크게 혼나봤으니 안 그러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동안은 잘 지냈나 싶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남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알바하던 가게의 사장 아들이었는데 같이 일하다 애가 생겼다며 결혼하겠다고 했답니다. 남자는 가게를 물려받을 예정이고 벌이는 문제없다 하면서
결혼시켜달라고 해서 시키려고 보니 드레스며 웨딩홀, 혼수 다 최고급으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남자 집 부모님 건물에 들어가 사는 거라 살 집은 투룸인데요. 그래도 일찍 하는 결혼이니 이것저것 챙겨주자 싶어 하고 싶다는 대로 해줬답니다. 그렇게 장사하면서 아기 연년생으로 둘 낳고 잘 사는가 싶더니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저희 신랑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처음엔 100, 200 정도이다가 나중엔 500을 빌리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니? 너의 신랑 돈 못 버니? 했더니 그런 게 아니고 애들 엄마 모임 나가는데 옷이며 가방이며 필요해서 좀 샀는데 생활비에서 넘어가서 그래. 금방 갚을게. 라며 넘어가더니 없던 일처럼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잘 살면 그만이지 싶어 별말 안 하고 말았는데 이 사단이 났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아기 이야기하는데 돌아버릴 것 같았다며 그런 모습 보여 미안하다고 다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신랑에게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당신이 그만큼 마음이 아픈 것 같아 속상해. 물론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못 참겠더라. 내가 아기만 잘 지켰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미안해요. 라고 했더니 당신이 무슨 잘못이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이 가장 힘든 거 내가 알아. 내가 미안하지. 당신 고생시키는데. 라며 제 손을 잡고 더 울더군요. 그렇게 둘이서 부둥켜 안고는 펑펑 울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시누이에게 수많은 톡이 와 있더군요. 자기 귀가 안 들린다며 고막이 터진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을 예정이고 고소할 테니 합의금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했길래 오빠가 그렇게 변하냐. 여자 잘못 들어오니 가족 사이가 다 벌어진다. 가만 안 둘 줄 알아라. 애들도 너무 놀라서 심리치료 받아야겠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심각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니 신랑이 빼앗아 보더군요. 그러더니 서방님에게 전화를 해. 고소하라고 해. 벌금을 내던 감옥을 가든 할 테니까. 그리고 나도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해. 나는 뭐 증거 없는 줄 알아? 입 잘못 놀린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지 보자고.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해. 한 번만 눈에 더 띄면 진짜 그땐 알아서 하라고. 라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서슬퍼런 신랑의 모습에 제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더니 다시 품에 꼭 안아주면서 한숨 쉬는 신랑의 모습에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경찰 출두 명령이 왔더라고요. 저희도 혹시 몰라 진단서를 떼어주긴 했었는데 들고 갔죠. 남편이 조사를 받고 저도 조사를 받는데 경찰관 분이 남편분이 평소에도 좀 폭력적이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라고 하기에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날도 시누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거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그분 조사할 때 보니까 상당하시더라고요. 여기 엄청 시끄러웠어요. 어쨌든 정황상 쌍방 폭행이네요. 친족 간의 이런 일들은 대부분 벌금이에요. 법원 가셔도 벌금만 나올 텐데 많으면 700만 원까지도 나와요. 그 전에 합의 잘 하시는 게 좋은데 남편분께서 강경하시네요. 잘 설득해 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나와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처음 가는 시댁이라 머쓱하긴 했지만 어머님 좋아하시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사들고 방문했습니다. 신랑은 어차피 반차를 내서 퇴근한 후여서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 미친 게 지 오빠를 잡는다. 끝까지 해보겠대. 아무래도 합의금이나 뜯을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몇 푼 주고 끝내자. 그 돈 우리가 줄게. 하시며 흐느끼시는데 제가 다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신랑은 가만히 듣더니 저도 알아보니까 그간 돈 보내준 이력이랑 돈 빌릴 때 주고 받은 문자가 있어서 이행 청구 및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가 그런 거 할 수 있대요.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니까 나도 고소하면 되고 다시는 그렇게 돈 뜯기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생신날 그래서 하더니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런 신랑을 보시던 아버님은 그래 이참에 그거 아주 버릇을 고쳐놓자. 그래 언젠가는 거쳐야 할 일이야. 안 그러면 저걸 어떻게 막겠냐. 돈에 미쳐서 할 말 못할 말도 구분을 못하는데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처음에 잘 잡았어야 했는데 안쓰럽다고 퍼준 게 잘못이지. 아가 미안하다 하시더니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무슨 죄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강하게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보니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밤늦게 신랑이 일찍 잠들었는데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기에 받았더니 알아듣지 못할 만큼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술을 마신 것 같아. 아가씨, 이러는 것도 협박이에요. 나 이거 다 녹음해서 증거로 쓸까요? 그만하세요. 오빠랑 부모님 힘들게 하는 거 생각 안 해요? 라고 했더니 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오빠가 변했어. 내가 해달라면 다 해줬는데 날 고소했더라? 너 뭐야? 아주 웃기고 있어. 너 내가 가만 안 둬. 너 진짜 두고 봐. 라고 하기에 어이가 없어 받아치렸는데 아주머니 미안해요. 속상해서 한잔 했는데 애 엄마가 너무 많이 마셨어요. 방금 들은 건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끊더군요. 눈물만 나더라고요. 바로 맞받아치지 못해 화도 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시누이가 정말 싫었습니다. 자다가 제가 없어서 깼는지 신랑이 거실로 나왔더군요. 울고 있는 저를 보더니 놀라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기에 반만이라도 녹음한 시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만히 듣던 신랑은 내가 이 기집애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조금만 참아. 매부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진짜 이걸 가만두면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도 씩씩거리더군요. 혹시나 그 밤에 쫓아가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그날 밤은 지나가긴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 후로 시댁에도 발길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애들 맡기러 곧잘 다니러 왔었는데 시부모님이 신랑 편을 드시니 다신 안 온다고 하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자주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식사도 하러 다니고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만났지만 서로 말은 섞지 않고 입장 차이만 확인을 하고는 인사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물론 서방님이 전화를 해 고소 좀 취하해 주시면 빠른 시일에 돈을 갚겠다 했지만 신랑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판 결과는 쌍방 폭행이 인정되어 각자 700만 원씩 벌금을 물게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재판에서도 시누이는 자기가 더 많이 맞았는데 왜 쌍방이냐며 소란을 떨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건 민사소송으로 강제 집행 명령이 떨어져 시누이의 차를 가압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디서 난 건지 그간 빌린 돈을 다 보내왔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풀어줬는데 서방님이 전화를 해 형님 진짜 저희 장사 너무 안 돼서 힘든데 너무 하시네요. 저희 애들은 어쩌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정말 너무 하시네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신랑이 그러게 왜 이기지도 못할 수를 내고 그래? 나도 애들 생각해서 여태 참고 기다린 거 아닌가? 안사람 단속이나 잘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썩 개운하진 않은지 그날 저녁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는 신랑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몸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건가 싶어 얼른 산부인과부터 갔죠. 아이 준비하면서 몸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으니까요. 혹시나 자궁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증상을 들으시던 선생님께서는 혹시 테스트기 해봤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안 해봤다고 말씀드리니 웃으시며 여기 보이세요? 이거 아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산 경험이 있으니까 피검사부터 해보죠. 크기는 5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다른 약 드시거나 시술 받으신 적 없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요 하는데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리고 3일 뒤 피 검사를 다시 하고는 결과를 기다리는데 하루가 몇 달 같았습니다. 신랑에게도 말은 못하고 혼자만 전전긍긍했죠. 그러다 신랑 출근시키고 돌아서는데 전화가 울리더군요. 받았더니 김현미님 맞으시죠? 임신 맞으세요. 축하합니다. 수치가 너무 좋아요. 내원하셔서 다시 검진 받으세요.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감사합니다만 수없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신랑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자기야 나 임신이래. 이번에 확실히 임신이래. 라고 알렸더니 와 우리 애기가 복덩이인가 보다. 자기야 나 본부장으로 승진했어.
저번 프로젝트 성공해서 승진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는데 오늘 발표 나서 안 그래도 당신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가가 복덩이다 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일단 저 혼자라도 병원에 가서 아이를 확인하고 싶어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를 보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려고 그랬나 보다. 쌍둥이에요. 축하해요. 그간 마음고생 심했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산모 수첩도 만들고 초음파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어플도 깔고 하니 진짜 임산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신랑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쌍둥이들을 인사시키니 신랑은 입이 찢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더 조심해. 당신 한 명에 세 사람 몫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집안일도 내가 다 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알았지? 양가 부모님들께도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드려 알렸더니 저희 엄마께서는 우시고 저희 어머님은 고생했다. 너무 고맙다. 하시더군요. 쌍둥이라는 소식에 더 좋아하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쌍둥이들이 5개월 차가 되어가니까요. 그런데 어젯밤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신랑이 받아 무슨 일이야? 연락하지 말라고 안 했냐? 했더니 그래 너 소원대로 우리 망했다. 이제 속 시원하냐? 너 돈 물어주느라 사채까지 써서 우리 망했어. 가게 문 닫고 다 넘어갔어. 이제 속이 시원해? 라며 소리를 지르는 게 저한테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신랑이 피식하고 웃더니 그따위 심보로 장사를 하니 망하지. 너처럼 그렇게 장사하는데 누가 가서 그 음식이 맛있다고 먹겠냐? 탈이라도 안 난 게 다행이지. 우리는 너무 일이 잘 풀려서 잘 살고 있으니까 연락하지 말아라. 이제 너한테 뭐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부모님도 너랑 인연 끊으니 좋다고 하시더라. 조심해. 너 신랑도 너 버릴라. 너 그러는 거 누가 참고 사냐?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말이 조금 심한가 싶었지만 저희가 들은 말에 비하면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죄는 돌려받는다더니 정말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남의 가슴에 그렇게 맺히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아픈 곳은 찌르지 말고 감싸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복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저와 신랑은 그 후로 너무 속 시원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쌍둥이들 태어나면 바빠지겠죠? 그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착하게 살아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